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과서는 104쪽에서 105쪽이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저출산과 고령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그래프를 보면서 앞으로 우리 사회의 저출산 현상과 고령화 현상이 점점 더 심해질 것이다. 여기까지 공부를 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출산 고령화가 우리 생활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우리 사회는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104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노인 인구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 우리 사회의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이거 선생님이 초등학생 때도 똑같이 배운 내용인 것 같아요. 선생님이 사회 시간에 초등학교 6학년 때쯤인가 이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대해서 배웠었고요. 여러분도 선생님이 배웠던 내용을 그대로 배운다는 것은 그 많은 시간이 지나는 동안 우리 사회가 이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대해서 뚜렷한 해결책이나 대비책이 보이지 않고 아직까지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 조금 두려워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점점 심해지면 나라는 강해질까요? 아니면 약해질까요? 그쵸. 보통은 우리가 약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거는 경제활동과 관련이 있어요. 경제활동은 쉽게 생각해서 뭐 생산활동을 하고 돈을 벌어들이는 걸로 생각하면 되는데요. 주로 돈을 벌어들이는 나이대가 20대, 30대, 40대, 50대쯤이죠. 보통은. 그래서 이 40, 50대들이 경제활동이 사실 제일 활발한데요. 너무 나이가 어리거나 유소년층이나 아니면 너무 나이가 많거나 노인들은 이런 경제활동을 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태어나는 아이가 점점 줄어들고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은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도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제활동하는 인구들이 태어나는 아이도 먹여 살리고 노인도 먹여 살리고 노인들 복지,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 복지도 이 경제활동하는 인구가 다 떠맡게 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많이 태어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노인 인구도 노인들이 일을 할 수 있으면은 경제활동을 해주는 게 훨씬 더 좋겠죠. 네, 교과서 105쪽 읽어보겠습니다. 지민이는 우리 사회가 저출산, 고령화로 변함에 따라 가정, 교육, 의료, 복지 등 여러 분야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 지민이가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여러분, 복지라는 단어의 뜻을 이제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복지는 쉽게 말해서 행복한 삶이에요. 이 복자가 행복복자, 행복지자인데요.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답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태어나서 살다 보면은 돈이 없는 사람도 있고 아픈 사람도 있고 다양한 어려움을 만나게 되죠. 근데 주변 여건들 때문에 만약 이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면 그 최소한의 삶을 국가가 보장해줘야 한다. 국가가 책임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그런 게 바로 복지 정책이고요. 그래서 복지도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국가가 펼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돈이 없는 사람에게 보조금을 지원을 해주고요. 나이 들어서 병원에 가지 못하는 사람에게 의료 서비스를 지원을 해주고요. 어린 아이를 낳았는데 만약에 가정에서 돌보기 힘들면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복지에 해당을 합니다. 또 만약에 자연재해, 지진이나 태풍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국가에서 보조금을 주고 보상을 해주고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복지에 해당이 되는데요. 요즘은 그래서 우리나라도 복지 국가라고 할 수 있죠. 복지 정치인들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영상이 좀 많네요. 저출산 현상이 심해지면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80년대 국민학교 운동회 모습입니다.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운동장은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입니다. 당시에는 어린이 수가 많고 학교도 부족해서 오전, 오후를 나누어 2부제 수업까지 해야 했습니다. 아시안 게임이 있던 올해 운동회는 어린이들이나 학병에게도 좀 색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닐까요? 2017년 봄, 즐겁게 뛰노는 아이들 모습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교생이 모였다고 하기에는 수가 너무 적습니다. 지난 1980년 5살에서 14살 사이 어린이 수는 900만 명에 육박해서 전체 인구 4명 가운데 1명꼴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줄더니 2014년에는 500만 명 선이 무너졌고 올해는 어린이 비중이 9%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네, 이렇게 어린이의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출산을 도와주는 병원, 산부인과 관련된 병원이겠죠? 산부인과가 점점 사라지고 학생 수가 줄어드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폐교도 많이 되고 있어요. 학교가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텅텅 비고 더 이상 입학할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 학교를 유지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시골에 가보면, 농촌에 가보면 진짜 전교생 수가 7명 이런 학교도 있어요. 그러면은 1, 2, 3, 4, 5, 6 이렇게 다 섞여가지고 공부하고 그러겠죠? 여기 보면 텅텅 비어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네요. 다음에 가족 구성원 수가 줄어들고 있으며 가족의 형태가 변하고 있다도 알아볼게요. 예전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이모 다 모여가지고 사느라 엄청 많은 수의 사람들이 살았는데요. 지금은 보통은 선생님 때는 4명이라고 했는데 엄마, 아빠, 형제 이렇게. 근데 지금은 3명인 가족도 많죠? 엄마, 아빠, 나 이렇게. 외동인 사람들도 많아요. 이제 아이 키우는 게 너무 힘들고 돈도 많이 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아이를 많이 낳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먼저 네. 이렇게 써. 네. 우선 결혼을 해도 네. 아이 없이 지내는 부부들이 많이 늘어났고요. 특히 이혼에 따른 1인 네. 가구, 또 청년들도 결혼을 안 해서 청년 1인 가구도 많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평균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노년에 그 부부만 사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요. 그렇죠, 예. 네, 다문화 가족도 많이 늘어나고요. 이렇게 가족 형태에 다양한 변화가 있습니다. 네, 가족 형태에 다양한 변화가 있다는 영상이었는데요. 아까 우리나라 지금 제일 많은 가족 형태가 잠시 종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가족 형태가 바로 1인 가구라고 하는데요. 여기 쓸 곳이 마땅치 않네. 여기 빨간색으로 쓸게요. 1인 가구. 아까 보면은 결혼해서 살다가도 이혼도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돌아온 싱글이라 그러죠. 이혼해서 혼자 사는 1인 가구도 있고 그 다음에 청년 1인 가구도 있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노부부끼리 사는 가족들도 많은데요. 살다 보면은 똑같이 같은 날에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분은 먼저 돌아가시고 혼자 남는 노인 가구도 있습니다. 1인 노인 가구. 그래서 독거 노인 들어보셨죠? 독거 노인 가구라고 하죠. 이런 여러 가지 가족 형태가 요즘은 생기고 있다. 예전에는 가족끼리 살았는데 지금은 혼자 사는 사람도 많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도 많다. 저출산이 장기화되면서 내수 산업 곳곳에 비상등이 켜지고 있습니다. 신생아수 급감으로 분유 소비량은 1992년 27,300여 톤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올해는 1,700여 톤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아동복업체 상당수는 사업을 접거나 성인 의료로 타깃을 바꿨고 피아노 판매량도 1992년 18만 7천 대에서 지난해 3,600대로 추락해 생산 중단 위기로까지 몰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주 소비층인 제과업체와 전국 테마파크도 매출 급감으로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네, 방금 본 영상은 경제와 관련된 건데요. 저출산이 지속되면서 할 사람이 줄어든다? 일할 사람이 줄어들고 경제에도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는 어린아이들을 고객층으로 하는 여러 가지 산업들이 있잖아요. 아까 봤던 과자 산업, 테마파크, 그리고 분유 이런 여러 가지 공장들이 아이들이 많아야 잘 돌아가고 돈을 벌고 돈이 또 도는데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면 테마파크 문 닫고 놀이동산 문 닫고 분유 공장 문 닫고 기저귀 공장 문 닫고 영어 유치원
문 닫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경제에 굉장한 악영향을 끼치겠죠. 어쨌든 인구수는 많은 게 국가 경제에 좋은 거예요. 여러분 중국 보세요. 중국. 사람 진짜 많죠. 인구수가 많으니까 중국에서는 내수 경제가 굉장히 활발해요. 그래서 뭐 다른 나라 눈치 보지 않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인구수가 작기 때문에 인구수가 많은 다른 나라들의 눈치를 좀 봐야 하는 상황이죠. 우리가 만약에 중국 시장에 중국 시장에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팔려면은 중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구수가 적으니까 우리나라에 팔면은 100만 원밖에 못 벌어요. 근데 중국에 가서 팔면은 1000만 원을 벌 수 있어. 이런 게 바로 차이죠. 어쨌든 인구수는 많은 게 좋은데 우리나라는 줄어들고 있다. 큰 고민입니다. 그 다음에 고령화 현상과 관련된 변화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는 예전에도 한번 봤던 내용들인데 노인들을 위한 의료시설이나 뭐 문화시설, 복지시설들이 당연히 늘어나야겠죠. 그리고 또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이 발달하고 있고요. 아이들이 많을 때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이 발달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노인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노인을 주 고객층으로 하는 다양한 산업들이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안마기 이런 것들요. 그 다음에 노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아까 설명했죠? 복지제도.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돕는 복지제도들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은 매일 아침 치매 예방 제조와 기호에 따른 차를 마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일과는 케어 플랜에 따라 어르신의 상황과 기능에 맞는 식사, 목욕, 배선, 이동 등의 기본 서비스와 임의용, 위생관리, 의료, 침구관리 등 일상생활에 관련된 서비스가 이뤄지지만 어르신의 그날그날의 신체적, 심리적 상황과 욕구를 충분히 고려해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노인 전문 병원, 노인정, 그리고 문화센터에서도 노인들,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이 이뤄지고 있고요. 요즘은 뭐 노인 유치원, 어르신 유치원이라고 해서 따로 학교를 다니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집에 혼자 있으면 심심하고 뭐 가족들이랑 있어도 나이 차가 나니까 대화도 잘 안 통하고 잘 안 맞죠? 그래서 서로 나이대 맞는 분들끼리 모여서 공부도 하고 놀이도 하고 하면서 학습하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어르신 유치원도 요즘은 유행이라고 합니다. 뭐 치매 예방 유치원 이런 것들도 있고요. 다음에 네, 방금 본 것은 노인들을 위한 뭐 휠체어나 안마기 이런 물건들을 보여주는 박람회 영상이었어요. 마지막으로는 복지와 관련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남편이요. 평생 가족만 생각하고 살았죠. 그런데 치매가 온 거야. 화장실을 못 찾아서 거실을 빙빙 도는데 눈앞이 깜깜했죠. 그때 노인 장기 요양보험을 알게 되었어요.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고 많이 좋아졌어요. 웃음도 많아지고 국가가 꼭 필요한 도움을 주니까 너무 행복해요. 여보, 오래오래 웃으며 삽시다. 어르신과 가족의 행복이 오래오래 이어질 수 있도록 효 대한민국 노인장기 요양보험이 이어갑니다. 자, 이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은 나이가 들어서 아까 할아버지는 치매가 오셨죠? 치매가 오셨거나 거동이 불편하셨을 때 하실 때 이제 나라에서 사람을 보내서 복지사를 보내서 뭐 목욕을 도와주고 치료를 도와주고 하는 도움을 제공하는 일종의 복지 서비스예요. 이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은 돈을 내는 사람들이 조금씩 모아서 보험금을 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노인들이 돈을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노인 장기 요양보험도 일하는 사람들이 많고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많아야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 돈이 쌓이겠죠. 근데 점점 출생아 수가 줄어들고 일하는 사람들이 줄어들면 이 노인 장기 요양보험도 언젠가는 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노인 인구, 점점 돌봐야 하는 노인 인구는 많아지는데 일해서 돈 내고 세금 내는 사람은 줄어들면은 이 노인 복지도 나중에는 결국은 힘든 상황이 되겠죠. 네, 이제 교과서 106쪽 한번 같이 볼게요. 우리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해서 우리 사회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먼저 저출산에 대비하려면 우선은 사람들이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죠. 그러면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또 아이를 낳고 나서도 여러 가지 돌봄 문제라든지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아이를 잘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하고요. 또 아이를 낳아도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아이가 유괴되거나 아니면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이런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아이를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시설과 서비스들이 또 마련이 돼야 됩니다. 또 이제 고령화에 대비를 하려면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를 늘려야 되고요. 노인들도 사회활동을 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겠죠? 하나씩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아까 다 말했던 건데. 걱정 없이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네, 여기 보면은 육아휴직, 여러분 육아휴직 뭔지 아시죠? 육아라는 것은 기르다, 아이 야자고요. 아이를 기르고 휴직, 휴자는 잠시 쉰다는 거죠. 일을 잠시 쉬는 거예요. 직장을 다니면서 갓난아이를 키우는 것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낳은 부부에게는 일정 기간 동안 일을 잠시 쉬고 또 아이를 다 기르고 나면은 돌아와서 일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바로 육아휴직이라 하고요. 요즘은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어서 엄마나 아빠 중에 한 분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또 잘 마련되어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교육비 지원,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죠. 이런 것들 지원을 해주면 좋고요. 가구별 맞춤 지원, 지난 시간에 봤던 다둥이 카드도 역시 다자녀 가정에게는 혜택을 주는 이런 것도 가구별 맞춤 지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는 스쿨버스네요. 아이를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시설과 서비스를 마련해야 합니다. 네, 이런 것도 마련이 되면 좋고요. 미세먼지 얘기도 요즘 많이 나오는데 아이들을 낳아도 요즘에는 항상 미세먼지 마스크 쓰고 다니다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끼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낳은 부모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또 약하니까요. 이런 여러 가지 환경 문제, 그다음에 질병 문제들이 해결이 되면은 당연히 출생률도 더 높아지겠죠. 세대 간에 서로 소통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길러야 합니다. 네, 점점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노인분들과 서로 소통하고 배려하는 그런 태도를 길러주면 좋겠죠. 노인들을 위한 복지제도를 늘려야 합니다. 네, 의료 서비스는 아플 때 병원 가서 지원해주는 거요. 그 다음에 요양이라는 거는 나이 들어서 병들고 혼자 움직이기 힘들 때, 이럴 때 사회복지사가 붙어서 생활을 도와주는 그런 서비스를 요양 서비스라고 해요. 아까 봤었죠? 그리고 연금이라는 것은 사회 활동을 할 때, 내가 소득이 있을 때, 돈을 벌 때 조금씩 돈을 내고 나서 나중에 내가 일을 그만뒀을 때 돈을 돌려받는 것을 바로 연금이라고 하는데요. 노인이 되면은 갑자기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를 해서 젊을 때 조금씩 월에 20만 원, 30만 원씩 돈을 납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내가 70세가 돼서 퇴직을 했어요. 보통 65세죠. 65세 정도에 퇴직을 하면은 65세 때부터 내가 냈던 돈에다가 이자까지 플러스해서 조금씩 다달이 40만 원씩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연금이라고도 하죠. 이거 들어보셨죠? 국민연금도 여기 해당합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다 돈 벌면 국민연금에
내야 돼요. 보험비를. 그다음에 노인들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네, 지난번에 뭐 바리스타, 어르신들이 바리스타 하는 그런 모습도 봤는데요. 요즘은 편의점에서도 노인분들 많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노인분들도 돈을 벌고 경제활동을 하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까지 오늘 공부를 해봤고요. 마무리 문제 풀면서 마무리할게요. 이거는 정답은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을 고령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와 관련이 깊은 생활 모습 한번 풀어보세요. 출생아 수가 줄어들고 있는 그래프네요. 그쵸, 정답은 5번.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저출산 고령화로 달라진 생활 모습과 관련이 없는 내용. 가족 구성원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수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노인을 위한 다양한 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노인정 전문병원 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래에 일할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경제가 발전되고 있습니다. 몇 번이죠? 그쵸, 5번이죠. 왜냐면은 미래에 일할 사람이 점점 늘어나는 게 아니라 아이는 줄어들고 노인은 늘어나니까 미래에 일할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경제가 발전되지 않고 경제가 불안한 상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확인. 네, 오늘 공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끝까지 클래스틱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했어요.